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윤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본부장님과 내년 자산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자산시장 변동성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좀 터지고 있는데 네. 이런 전쟁들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좀 본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유가에 민감한 국가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유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 네. 다행이다.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자체가 왜 걱정스러웠었냐면 네.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산유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항로가 막힌다든지 네. 이런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수급에 문제가 터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가 150달러, 200달러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실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자체 국가가 석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확산돼서 이란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다 연결이 돼 버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현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걸 중재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너무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유가에 결정이 나는데 네. 그 유가가 지금 보시면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유가가 샥 올라가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85불대 WTI 기준으로 6불대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지금 80불 밑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미래의 예상도 마찬가지로 유가는 아마 하향 안정화 될 거다. 하향 안정화를 하면 낮게 보면은 70달러 정도, 높게 보면 80달러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박스권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미미해질 수가 있다. 한국은 상당히 이 유가에 따라서 네. 우리가 다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네. 그죠? GDP에 미치는 영향이 10% 올라가면 GDP를 0.3%, 0.4% 깎아 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가 하락 안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조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오히려 연말 갈수록 내년 갈수록 이 불안 심리는 좀 점차적으로 더 안정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시장을 준비할 때 주목해서 봐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많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이미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라고에 대해서 예상은 하셔야 될 텐데 네. 그게 제가 지난주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큰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경제가 네. 여기서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침체로 가는데 미치는 변수들 갑자기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안 올라간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경제의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고용이 둔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요것을 같이 보면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 2%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네. 뭐 조금 살짝 낮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수준이 막 마이너스 0%, 네. 뭐 1% 미만의 성장률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 네. 그냥 2%에서 살짝 뭐 못 미치는 정도. 네.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성과 고용 시장 요거를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 부분을 잘 이해가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네. 금리와 연결이 돼서 이게 전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변수는 아니지만 요걸 이해하면 결국 앞으로 물가와 그 고용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내년의 핵심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네. 그게 가장 큰 변수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로 펀더멘탈이 튼튼하냐. 네. 그리고 은행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은행의 재무제표로서 어느 정도 예금 증가와 대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서 또 경기 침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고용 둔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리고 은행권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하면서 결국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네. 이런 변수들을 보면서 2024년을 예상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름을 딴 그 상품이 있잖아요. 글로벌 랩 시리즈 이거는 좀 올해 좀 성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내년에 좀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네. 6대4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60% 주식 가져가고 네. 40% 채권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올해는 채권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가 여전히 침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모습이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봤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는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잘 구성을 해 놓으시면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내고 있는 수익률을 보시면은 네. 주식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가. 네. 근데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방향이 똑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채권을 늘릴 만한 그런 거는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금리가 네. 막 올라가는 추세는 안 나올 거고 네.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눠야 되는 것은 주식과 채권. 네. 요거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채권을 투자를 하셔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다. 네. 지난 2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내년에는 힘든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수익률이 좀 낮아도 그래도 수익률은 들어오는 구간일 거다. 네. 이렇게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비중을 주식에 어느 정도 비중을 채권에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채권 안에서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장기채도 장기채 있고, 있고 네. 단기채 있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네. 주식을 그냥 인덱스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 더 세분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더 잘 하시면 네. 수익률이 또 확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크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주식의 여러 업종반의 비중, 네. 그다음에 채권도 듀레이션에 따라서 아니면 하이힐드를 살 건지 뭘 살 건지 결국 종류
네.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이클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성과라고 함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연간 수익률 두 자릿수의 복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네. 자산 배분의 수익률은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6대4로 그냥 인덱스 사고 채권 네. 샀으면 네.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9%예요. 네. 복리. 네. 높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과 올해는 네. 엄청나게 안 좋았죠. 예, 마이너스였어요. 네. 왜냐하면 채권 때문에. 네. 2년 동안의 평균이 마이너스였으면 네. 100년의 평균이 9%니까 수익이 네. 나겠죠. 네. 예. 올해 이후에 내년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채권 때문에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안 좋아요. 네. 자산 배분을 지난 2년 동안 투자했더니 네. 채권에서 너무 많이 깨져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부터는 정상화 과정으로 간다. 네. 그러면 6대4 전략일 때 아마 최소 9%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다. 네. 초과로 수익을 내려면 주식 비중이 좀 더 있으면 네.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 훨씬 더 낼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어떤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요? 주식 쪽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여다보시자면 네. 만약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거라고 걱정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어주들, 예, 뭐 배당주, 네. 뭐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사실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럼 굳이 배당주 살 필요도 없죠. 그냥 채권만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네. 결국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는 보수적으로 완전히 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채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올해 2년 동안에도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빨리 낮추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70%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안에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성장률이 아주 높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럼 한 2% 정도의 성장률 시대라고 치면 미국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초과 성장을 하는 업종과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라든지 네. 뭐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IT 업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쪽이라든지 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라든지 네. 이런 쪽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네.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AI다. 예, 그래서 저희는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네. 포트폴리오의 네. 50% 절반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네. 정말 많이 가져가면 75%까지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종목이나 업종을 골라내기 어려우시면 네. 그냥 저희는 포트폴리오의 70%를 나스닥 들고 가자. 나스닥 안에서 나스닥 100 들고 가자. 네. 이 정도까지 초점을 굉장히 세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혁신의 사이클이고요. 네. 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전체적인 매크로 전략으로서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뭐 배당주로 가야 되냐, 뭐 경기 침체냐 이런 걸 자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네. 도대체 이 혁신이 어디서야 오고 이 혁신을 리드하는 기업이 뭐고 네. 그 안에서 얼마나 생산성이 많이 좋아질지에 대한 초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잘하셔도 네. 2024년에 네.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럼 네. 이제 투자 비중을 언제 늘려야 되는지 이거 정말 뭐 딱 점쳐서 뭐 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올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는 계속해서 장이 좋다가 상고 네. 하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중이라고 하면 네. 7월 달쯤에 피크를 치면 네. 뭐 한 3개월 정도 네.
조정 내지 쉬어가는 장이 나올 거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쯤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늘리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올해는 다 지나간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내년으로 놓고 보면 네. 또 어떤 현상이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내년에는 상반기 고, 네. 그다음에 하반기 하락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아. 내년 자체가 괜찮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후년도 네. 괜찮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 2025년이 네. 상당히 수익률이 잘 들어오는 구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연간 수익률을 한 12에서 15% 정도 창출을 해주는 2024년 네. 또 2025년 네.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투자 적기냐 네. 지금이다. 그러네요. 예. 물론 보통 계절적인 요소로는요. 네. 미국 증시가 보통 10월부터 12월 말 정도부터 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네.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해서 15% 잡으면 네. 거의 뭐 13%가 11월부터 5월까지 오고 네. 나머지 2% 정도만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네. 너무 미국 주식을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골라놨으면 네. 그냥 쭉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많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되는 모멘텀 투자 국가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멘탈을 가지고 계신데 미국은 다르죠. 왜냐하면 파는 순간에 세금 내셔야 되거든요. 평가액이 실현이익이 되고 네. 여기에 22% 세금 내셔야 되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주가가 22% 빠지지 않는 한 다시 샀을 때 물량이 네. 줄겠죠. 네.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두고 있다면 계속 물량을 늘리셔야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이 투자 적기이고 네. 연간 수익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S&P 500이 12%에서 15% 정도.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도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네. 앞자리가 20%가 붙을 수 있어요. 연간 수익률이 네. 복리로. 네. 그러면 2년 동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좋은 투자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계속 여유 자본이 있으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 네. 종목들의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시면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네.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2000년 닷컴버블 붕괴, 네. 또 2008년 금융위기 네. 이런 사이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건 다시 안 오겠죠. 물론 오긴 오겠지만 한 몇십 년 뒤에 오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두 번의 경험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번의 경험이 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 길게 보시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2024년에 대한 전망은 네. 주식으로서 수익률 두 자릿수는 창출한다. 네. 요걸 딱 생각하시고 네. 여기서 거기에 2배 되는 수익률을 내려면 네. 종목을 잘 고르시면 된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자산 배분 전략과 그 AI 전망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윤진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